요 얘기는 왜 법원의 신뢰도가 높은지 또는 낮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92조에 재판권은 법관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담당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판단합니다. 인간 중심형 사회죠. 우리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했어요. 조직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조직 설계죠. 그 사람에게 위임해야지 법원에게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법원은 아무것도 못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바보 같은 놈이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법을 이렇게 보면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법원은 아무것도 못해. 법원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법관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했으면 그 잘못 판단된 책임을 그 법관에게 물으면 됩니다. 근데 법원에다가 죄를 물을 수 없잖아. 법원에다 어떻게 잘못을 물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조직 중심형 사회이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무언가를 쑥덕공론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죠. 더군다나 외부와도 소통이 잘 안 되게 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은 법원 조직을 분권화하고 이렇게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독일처럼, 스위스처럼.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이것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왕 있는 거, 이거를 기능을 잘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심판하도록 하면 됩니다. 재판소원도 가능하도록 해요. 재판에서 일반 법원에서 다 판결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그 재판관 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너무 작아요. 법관의 대폭적인 증언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독일은 4,000명당 법관이 1명씩 돼 있는데 직업법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민법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17,000명당 법관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지방 분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증원을 못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계속 증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재판 건수를 확 줄여주고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법관의 자율성을 완벽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완벽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해놓은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개 안 해버려요. 그걸 몰라. 공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뢰를 높이려면 법관에게 위임한 것을 분명히 알고 참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법관을 선출해서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형 사회가 돼요. 법관 자율에게 맡겨놓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법관이 같이 참여하거든. 그 합의제의 5명인 경우에 시민법관이 3명이 들어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법관이 2명 들어가는 거죠. 3심제인 경우에 3심제가 아니라 3명으로 하는 경우에 5명을 할 때 그 2명이 시민법관인가 3명이 직업법관인가 3명이 내가 보기에는 시민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크면 클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제, 5명 합의제. 우리는 3명 합의제를 하는데 독일은 이제 사건이 큰 걸수록, 큰 법원일수록 이 5명 합의제를 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시민법관은 어떻게 선출하느냐. 2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비법률가, 법률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시민, 각 의회에서 결정한 명부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출했잖아요,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시민 법관 후보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줘요. 이 중에서 골라서 써라. 그럼 거기서 골라서 씁니다. 현재 약 6, 7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임기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임기가 4년인가? 4년인데도 있고 5년인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원봉사로 했던 건데 자기가 직업을 거기 들어가면 직업을 그만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업법관이랑 똑같이 시민법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손해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걸 왜 하느냐?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일어날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레이벤스나헤 레이츠슈프레흉이라고 독일어에 써 있는데 일반 생활 가까이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권 재민 사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란 뭐야? Volksouveränität. 그러니까 시민 주권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법률가들에게만 재판을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놀라워요, 그게. 재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법률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시민법관의 참여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법률가들 중에 귀찮잖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논문으로 써가지고 야 이거 비효율적이다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배심제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참심제는 골치 아프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독일 정치인들 중에도 법률가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일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법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법부를 통제하려면 시민들이 통제해야 된다. 시민들이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치 시대의 법률가들처럼 엉뚱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알기 때문에 독일 정치인들은 절대로 시민법관 제도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짤소리 하지 마라. 짤소리 하지 마라. 사법부 짤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다 시민법관 제도에 따라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차 한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신 차려요. 우리 사법부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은 뭐냐? 삼중방어서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신설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것은 김용민 의원이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실행을 이거 통과시켜서 이 제정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형법만 조금 손보면 돼요. 삼중방어선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법관의 자율성과 재판의 투명한 공개, 참심제, 배심제를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차 방어선은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래야 법관들이 양심과 인격 또는 선의에 맡기지 않고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에 맡길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을 주도할 의원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가들도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퍼날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거의 본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280강에 들어가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인권보호기관으로 완벽한 분권화를 추진해야 돼. 어디를? 검찰을. 그래서 법원도 똑같이 인권보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분권화해야 됩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 정년까지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되 어떤 경우든 퇴직 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관 예우, 정관 비리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원을 분권화해야 됩니다. 5개 내지 6개로 분권화해서 분권화해야 정보와 지식의 양이 폭증합니다. 그래 정보와 지식의 양이 폭증할수록 문명은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식 배심제 또는 독일식 참심제의 전면적 실시를 해야 되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해야 됩니다. 법조계의 전문화를 유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직무의 호환이 가능하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대민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영국에서 하는데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는 자기 전문 분야가 변호사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아니면 자기 사건을 맡지 않는데요. 그 돈벌이가 돼도 안 맡는다 합니다. 그렇게 맡을 수가 없대. 이게 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져야 그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문성, 이혼 소송서부터 저 금융사건 소송까지 그걸 다 하는, 이거 진짜 그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AI 기반의 재판이 가능케 하도록 모든 것이 공유되도록 대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분권화, 자율성, 투명성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분권화하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나중에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공소시효 배제, 이게 내가 목 아프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행정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록하게 해요. 기록이 없는데 뭔 결정했다. 그러면 그놈을 족쳐야 돼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은 죽어나는 거지. 다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결정했어? 그럼 그 결정이 가능하게 된 과정이 다 기록에 있어야 돼요.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구라친 거야. 그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성 확보하도록 하고, 대법원 5개로 분권하고 전문화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분권화하는 것이도, 탈중한 걸 연방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대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권화, 내가 그 7년 동안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인사조직론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분권화 개념이야. 우리는 민족이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분권화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권화가 뭐라는 걸 내가 얘기하면 말로는 뭐라고 떠드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내지. 못 써. 개념만 써놔. 그런 사례를 들어봐라. 없습니다. 상상해서 써봐라. 그래도 못 써요. 왜? 모른다는 얘기야. 분권화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분권화를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분권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이게 머릿속에 장착이 일어나고 그것이 근육 속에 쏙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이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연방제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대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강의 시리즈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꼭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0년 집권해야 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20년을 집권해야 됩니다. 20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기획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공화국 20년 내에 완료해서 세계에 우뚝 서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다 분권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퍼날 이런 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 강의가 꼭 정치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 한 잔 값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판을 썩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50만 명이 되면 네트워크상 합의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퍼쳐서
권민회 회원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이 유튜브 채널에 회원이 되면 권민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호 경영 사상과 철학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만큼의 TOG, Token of Gratitude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입되면 이 리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증표로, 우리 회원이라는 증표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권민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문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무능함, 이 더러움과 간사함과 사악함을 무너뜨려서 우리나라가 문명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프라인 강의를 10월 달에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출판사 안현주 대표랑 그다음에 또 사회를 보는 윤진 선생한테 부탁했습니다. 10월 달에 날짜가 잡히면 다시 오프라인 강의와 관련돼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세미나는 주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다 오프라인입니다. 워크숍은 성취회충 모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코스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끔 시험도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들 꼭 저한테 요 정보를, 5가지 정보를 보내주십사고 부탁드리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거명되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진행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합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말했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 사회를 확실히 바꿉시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 처참한 현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